님들, 지금 미국 주식 다시 반등한다고 다들 안심하고 있었지? 근데 지금 트럼프가 던진 그린란드라는 이름의 핵폭탄 하나 때문에 월가 큰 손들이 밤잠 설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냥 농담이 아니야. 바로 오늘 2026년 1월 21일이야. 트럼프가 그린란드 문제로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면서 S&P 500 지수가 하루아침에 폭락했어. 뉴스 틀면 다들 트럼프의 광기, 허풍이라고 떠들지.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계산된 광기라는 거야. 우리 계좌를 직접 겨냥한 아주 치밀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지. 자, 오늘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제대로 뜯어보기 위해 서민경제학인 내가 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거야. 첫째, 트럼프는 대체 왜 멀쩡한 동네도 아니고 얼음뿐인 그린란드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가? 둘째, 이게 그냥 트럼프의 허풍이 아니라 우리 계좌를 박살낼 수 있는 진짜 위험인 이유. 그리고 셋째,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주식을 버리고 어떤 주식을 담아야 하는지 그 생존 전략까지 필터 없이 전부 알려줄 테니까 딱 집중해봐. 자, 먼저 트럼프가 왜 그린란드에 목을 매는지부터 아주 쉽게 정리하고 가자. 다들 그린란드 하면 그냥 눈이랑 얼음, 북극곰만 떠올리잖아. 근데 이 얼음 땅 밑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어. 첫 번째 보물은 바로 군사적 위치야. 지도를 봐봐. 미국 동부, 유럽, 러시아의 딱 중간이야.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 모스크바랑 베이징이 1시간 거리거든. 실제로 여기엔 미군의 툴레 공군 기지라는 아주 중요한 눈과 귀가 있어. 이게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완벽한 요충지지. 근데 이건 사실 핑계에 가깝고 진짜 노리는 건 두 번째 보물이야. 바로 히토류. 히토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 이게 뭐냐면 첨단 산업의 비타민 같은 거야. 이게 없으면 AI 반도체는 그냥 돌덩이고 F-35 스텔스기는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21세기 산업의 심장인 셈이야. 문제는 이 히토류 시장의 90% 이상을 누가 꽉 쥐고 있냐? 바로 중국이야.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히토류 수출 안 해. 한마디로 미국 첨단 산업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거야. 트럼프는 바로 이 중국의 무기를 뺏어오려는 거야. 그린란드는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 1위로 추정되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트럼프의 속셈은 이거야. 중국 너네 히토류로 장난쳐? 그럼 우린 그린란드 먹고 자급자족할 건데? 하고 배짱을 부리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트럼프의 큰 그림이야.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야.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트럼프가 쓰는 방법이 시장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고 있거든.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아주 단순해.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네 물건에 세금 폭탄 때릴 거야. 이게 바로 관세야. 지금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이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덴마크랑 유럽연합 EU한테 대놓고 말하는 거야. 그린란드 내놓든지 아니면 너네 유럽산 자동차, 와인 명품에 싹 다 관세 25% 때릴 거야. 이게 왜 우리한테 무서운 소리냐면 여기서부터 공포의 도미노가 시작되기 때문이야. 자,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진다. 트럼프가 유럽에 관세를 때려. 그럼 두 번째 도미노, 유럽이 가만히 있을까? 절대 아니지. 양키고홈 외치면서 똑같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때릴 거야. 너네 아이폰, 테슬라, 우리도 세금 매길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세 번째 도미노, 미국과 유럽, 세계 경제의 양대축이 서로 싸우기 시작해. 전 세계 무역량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여기서부터 피가 마르는 거야. 네 번째 도미노,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다들 몸을 사리기 시작해. 이게 바로 뉴스에 나온 셀 아메리카 현상이야. 위험하니까 일단 미국 자산부터 팔고 보자는 거지. 주식, 채권, 달러 할 것 없이 다 던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도미노가 바로 우리 계좌를 덮치는 거야.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데 코스피라고 무사할까?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파랗게 질려버리는 거지. 이게 끝이 아니야. 더 무서운 건 이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온다는 거야. 생각해봐. 유럽산 제품에 관세가 붙으면 수입 가격이 오르지? 그럼 미국 내 물가가 올라.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절대 못 내리지. 오히려 다시 올릴 수도 있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겨우 버티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야.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 그럼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휩쓸리면 안 돼.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해. 어떤 주식을 버리고 어떤 주식에 기회가 있는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거야. 먼저 당장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줄여야 할 종목들부터 알려줄게. 첫째,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야. 특히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나 프랑스 명품 회사들은 직접적인 타겟이야. 보복 관세가 시작되면 실적이 바로 꺾일 수밖에 없어. 둘째, 항공, 해운 같은 무역 인프라 주식들도 조심해야 해. 전 세계 교역량이 줄어드는데 얘네가 돈을 벌 수 있겠어? 물동량이 줄면 운임이 떨어지고 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럼 반대로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어. 첫 번째 기회는 당연히 히토류 자체에 있어.
중국을 제외한 히토류 생산 기업들 주가가 들썩일 수밖에 없어. 미국, 호주, 캐나다에 상장된 히토류 채굴 기업이나 관련 ETF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어. 두 번째 기회는 방위 산업이야. 그린란드 이슈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지정학적 갈등이거든. 긴장이 높아질수록 각국은 국방비를 늘릴 거고, 그럼 방산 기업들 주머니는 두둑해지는 거야. 이건 거의 공식이야. 세 번째 기회는 역설적으로 미국 내수 기업들이야. 무역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결국 자국 시장이거든. 수출 비중은 낮고 미국 안에서 먹고 사는 기업들, 예를 들면 통신, 유틸리티, 전기가스, 필수 소비자의 같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오히려 외부 충격으로 달러 가치가 흔들릴 때 안정적인 배당주로서 매력이 부각될 수도 있어. 정리할게. 오늘 이야기는 트럼프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야. 서민경제학인 내가 늘 강조하잖아. 시장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남들이 트럼프 미쳤다고 욕만 할 때 우리는 그 광기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해. 지금의 하락은 위기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겐 부의 지도를 바꿀 엄청난 기회야. 이 거대한 판의 변화를 읽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거야.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든 주가가 어떻게 요동치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최소한 이런 흐름을 한 번이라도 고민한 사람의 차이는 몇 달 후, 몇 년 후에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흐름 읽는 거, 서민경제학이 항상 옆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도와줄게.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다음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서민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서민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